이쯤 되겠어요, 눈높이가. 커피 상단에 이렇게 라인이 있죠. 옆에도 라인이 있죠. 이 옆 라인하고 앞 라인하고 이게 수평이 돼야 돼. 그래야 눈높이가 돼. 수평 맞나요? 약간 이렇게 꺾였죠? 그럼 이거 눈높이가 아니다. 평지라면은 한 뭐 오르막길이라서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 앞에 스레트 지붕 있죠? 얘는 눈높이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약간 기울었죠? 그러면 좀 아래가 되겠죠? 그러면 이 눈높이 창문이 거의 수평이죠? 이 라인을 눈높이로 잡아주세요. 그러면은 눈높이 라인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위치가 어딜까요? 중간일까요? 눈높이 아래쪽이요. 처마는 위쪽일까요? 아래쪽일까요? 위쪽. 여기는 아래. 그러면은 거의 중간 되겠네요. 이 처마 라인을 먼저 그려주세요. 처마 라인 약간 기울기 있게 그려주고 여기 끝에 꺾어지는 이 부분 여기쯤이 눈높이 되게 약간 위쪽에서 이 스레트 지붕은 여기 보면은 물결처럼 스레트 지붕 끝이 꼬불꼬불하죠. 이렇게 선을 그어 주셔야 돼요. 그냥 반드시 긋지 말고 선을 그어주는데 약간 아래로 휘게 이렇게 그어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오르막길이니까 오르막길의 느낌을 약간 내줘야 돼요. 여기 벽에 보면은 뭐 담쟁이 넝쿨도 있고 좀 많이 뭔가 있네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좀 완만하게 스레트 지붕처럼 여기 환기통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뒤에 지붕도 기울기가 있게 좀 잡아주세요. 정면으로 보이는 이 집 뒤로 이 용화로가 숨게끔 기울기가 있게.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 스레트 지붕 그릴 때는 이 고를 잘 그려주셔야 돼요. 조금 밝아도 이렇게 좀 진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기울기에 맞게요. 이렇게 해야 스레트 지붕처럼. 자, 여기도 이쪽은 좀 밝게 해주고 여기 뒤에 큰 스레트 지붕도 골을 좀 넣어서 여기는 골이지만 그냥 분위기상 넣어주는 거예요. 같은 스레트 지붕이다는 그런 느낌. 여기 골의 기울기하고 여기 골의 기울기하고 비슷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좀 낡았으니까 이렇게 뭐 못자국 같은 거나 뭐 풀 떨어진 거나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점을 몇 개 찍어주고 이런 부분도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런 못자국을 좀 넣어주면은 훨씬 더 이런 분위기가 나요. 이렇게 딱. 그래서 이쪽 부분을 그릴 때 이런 느낌이 나야 돼. 선이 좀 많이 들어가고 벽은 그냥 깔끔하고. 여기 앞에 보면은 담쟁이 넝쿨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면은 이것이 선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또 그려버리면 다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은 대체적으로 선이 모아지게 그리고 벽은 환하게 하얗게 그려주고 이런 모양으로 그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선을 어떤 곳에 집중해서 그을 것인지 어떤 것을 비워둘 것인지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보이는 대로 그리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모양대로 좀 표시를 해줘요. 작은 창문. 그리고 여기 창문 두 개를 그릴 때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그려주세요. 마가진 창문. 여기는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주시고 마무리를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길을 그려야 되는데요. 길을 여기 꺾어지는 벽의 끝에서 내지 말고 약간 위쪽에서 내주세요. 그래야 길이 이 집 뒤로 쭉 이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여기는 이런 게 이제 쇠 막대기로 된 이런 기둥 같은 거고, 여기는 이제 그물 같은 거, 밭에 이렇게 얽혀 있어. 그러면 그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대로 둬도 되는데 좀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물 무늬 이런 것도 해도 이렇게 재밌겠죠. 이렇게 해줘도. 그리고 여기 앞에 의자하고 이런 거는 그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몇 개만 조금만 해볼까요? 분위기적으로 나타내주고, 여기는 햇볕을 받는 부분이고, 지금 빛이 왼쪽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햇볕을 받는 비주고요. 이 꺾어지는 부분은 어두워요. 어두운 부분에 이렇게 나무 결 같은 거 좀 내줄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곳이 들어가는 입구 같아요. 여기가. 자, 이게 앞에 있는 다리나 그런 것들. 이렇게 하면은 이곳이 이제 길이 되겠고, 여기는 벽, 길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벽인데 돌로 쌓아진 벽.
유리창용.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네, 파라솔 접어놓은 거. 얘를 먼저 그려주고 뒤쪽으로 집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게 뭔지 알고 그리면은 조금 더 그림이 잘 그려지겠죠. 여기는 뒤에 있는 창문, 여기는 앞에 이렇게 연장선상에 있는 집. 지금 생략하면서 그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막 엄청 복잡하죠. 여기 이것을 그리려고 하지 말고 분위기적으로 이렇게 뭐 화분도 있고 항아리도 있고 의자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뭐 그렇듯이 분위기입니다. 자, 항상 집을 그릴 때 이곳이 처마예요. 처마하고 집은 끝, 이런 끝을 그릴 때 이 간격이 너무 높지 않게 또 나오는데, 자, 여기 처마하고 이 용마루의 이 높이,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넓지 않게요. 그리고 이것은 좀 완만하게, 그래서 집이 좀 넓게 펼쳐지게끔 하세요. 쫙 펼쳐지게. 여기도,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 지붕하고 이 지붕하고 비교가 되죠. 여기는 쓰레트 집이고 여기는 기와 집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도 똑같이 긋지 말고 이렇게 촘촘히 기와장처럼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글씨 쓸 때는 흰색을 남겨주고 글씨를 써야 돼서 흰색을 최대한 많이 남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흰색을 많이 남기려면은 속을 이렇게 작게 해야겠죠. 그래야만 흰색이 보여요. 좀 남겨도요. 요트 같은 것도 장식해주고요. 얘들도 그냥 분위기예요, 분위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파라솔이 이쪽으로 있는데 파라솔이 약간 부족하네요. 하나만 그릴게요, 하나만. 자, 안쪽에 파라솔을 그려주고요. 항상 이 파라솔 대는 가운데다 세워주세요. 여기 지붕처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넓지 않게 쫙 펼쳐지게, 중심하게서 펼쳐지게. 이 길로에서 그림자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뾰족 나온 부분에 그림자가 어디일까요? 여기 그림자. 여기 집이어야지. 네, 그림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저기 멀리 있는, 이렇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멀리 있는 것들, 전봇대 같은 거 그릴 때 이 전봇대의 높이가 여기 지붕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비슷하게 있죠. 저 멀리도 전봇대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멀리 보이는 작은 집들, 이곳에 보면 작은 집들이 있어요. 작은 집을 그릴 때는 지붕만 이쪽에 나무도 하나 그려줄게요. 나무 그려야 되나? 나무는 그리지 않고 이쪽에 큰 나무만 하나 그려줄게요. 긴 나무 그릴 때는 커다란 원 줄기를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중간 줄기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그려주세요. 이런 부분은 이제 물감으로 해서 파란 이파리를 조금씩 넣어줄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장가지를 조금씩 몇 개 추가를 해줘요. 그런데도 장가지를 추가를 해주면은 나무가 무성해지겠죠. 자, 여기 뒤에 산하고 이런 작은 산에 있는 나무들, 이런 것들은 채색하면서 해주고, 또 여기 집 뒤에 있는 소나무 같은 거, 이런 것도 채색하면서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구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릴 때 길이 이렇게 있어요. 쭉 가는데 이 집 뒤로, 창고 같은 집 뒤로 이렇게 휘어져서 쭉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 끝에 이 창고 같은 건물 끝 꺾어지는 부분, 이게 건물 끝이에요. 끝에서 이만큼 올려서 그려주면은
이 길이 폭이 이만큼 넓게 이렇게 길 폭이 이만큼 넓어요. 이만큼 넓게끔 그려줘요. 그러니까 이거 주의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선생할 때나 스케치할 때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게 왼쪽에서 오고요. 왼쪽은 좀 어둡고 오른쪽은 밝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서 해주시고 이것도 뭐 채색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오늘은 23일인가요? 24일인가요?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마칠게요. 뒤에 집들 여기는 여기 그림자색 있죠? 이 색으로 처마 밑에 살짝씩 눌러주세요. 좀 특이하게 녹색 말고 울트라마린으로 용마루를 넣어줄게요. 녹색이 너무 울트라마린으로 용마루 그냥 재밌게 여기는 넣지 않을게요. 이쪽은 켜주고 이쪽도 노란색 좀 넣어주고 노란색 넣어주고 이런 게 이제 포인트 색이 되는 거거든요. 노란색 같은 게. 지금 이곳이 어두운 부분이에요. 어두운 부분의 맞은편. 여기는 밝게 놔둡니다. 밝게. 처마 밑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지는데 여기는 햇볕을 받는 부분이라서 그림자 끝. 여기는 이렇게 흐렸죠. 흐렸는데 여기는 그림자 끝을 이렇게 또렷하게 해줘요. 또렷하게. 여기도 벽이고 자 이쪽은 꺾어지는 벽이라 다 어둡게 해버리고 너무 복잡하니까 다 어둡게 이렇게 해버릴게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여기 담벼락도 이렇게 해서 이런 글씨는 조금 이렇게 파주면은 더 훨씬 예뻐요. 화이트로 쓴 것보다 파주는 식으로 해줘. 이 그물도 살짝 다 칠하지 말고 좀 남겨두면서 이렇게 칠해줘. 여기다 진한 색으로 칠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 지붕 칠해줄게. 지붕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칠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칠하라고 이 끝 좀 남겨주고 여기는 하얗게 남겨주고 여기 이쪽도 조금 더 진하게 해도 되겠다.
지붕은 산뜻한 색으로 칠하라고 그랬죠. 원색으로. 이런 지붕 칠할 때는 꼭 이렇게 안 와도 괜찮아요. 저희가 좋아하는 색으로 칠하는데 이렇게 낡은 배경일수록 지붕을 산뜻하게 칠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저기 뒤로 지붕도 좀 색깔 좀 넣어주고요. 빨간색을 좀 넣어주죠. 간판에다. 잘 보이진 않지만.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여기 보면은 전깃줄을 좀 넣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 그려놓고 나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빠진 이런 데다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 길바닥 보면은 막 노란 풀이라든가 많이 있죠. 이런 것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하면은 더 안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그러면은 이런 분위기가 나. 그리고 여기 담정이 넝쿨 이런 것도 브라운 계열로 해가지고 좀 털어줘. 그러면 너무 이렇게 깔끔한 벽보다 이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지저분한 것처럼 이렇게 돼요. 정리가 된 듯한 그림이 되는 거죠. 느낌이. 그래서 보이는 대로 이런데 막 넝쿨 같은 거 하나 다 그리면은 이게 표현하기도 좀 힘들지만은 또 해도 멋도 없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살짝 노래요. 그리고 여기 바닥도 지금 눈도 쌓여있고 막 그러는데, 눈을 여기 색을 칠해주면은 눈이 표현이 되겠지만은 칠하지 않을 거니까 조금 이렇게 찍어서 뭐 돌멩이나 이런 것들 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끝내주시면 됩니다. 여기 나무 주변에 이렇게 나무를 감싸고 있는 듯한 이런 풀 같은 거 조금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채색할게요.